2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 입학하면서 용돈이라도 제가 벌어 쓰려고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시급이 2만 원인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과 거리가 꽤 멀긴 했지만 시급이 괜찮아서 주소, 업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가게 주소를 확인하니 외곽이긴 했지만 한 번만에 가는 버스도 있었고 식당 시설도 좋아 보여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죠. 사이트에 적혀있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한 여성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다고 말씀드린 뒤 제 소개를 간단히 한 후 그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여성분이 자신이 그 식당의 사장이라며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잘됐다. 그런데 우리 가게 메뉴판 글씨가 좀 작아서 말이야. 혹시 안경 껴? 아, 저 안경 안 껴요. 시력이 좋아요. 어머, 진짜? 그럼 술이나 담배는? 우리 가게가 금연이기도 하고 직원들도 다 담배를 안 피워서. 술은 조금 하지만 담배는 안 피워요. 술은 하는구나. 그래, 술 정도는 괜찮지. 사장님의 질문이 끝난 것 같아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다른 곳에 비해 시급이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이 많이 힘든가요? 아, 아니. 일은 다른 식당 홀서빙이랑 비슷한데 여기가 거리가 있어서 교통비 포함한 거야. 아, 네. 더 궁금한 거 없지?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보러 올 수 있어? 아, 그리고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택시 말고 버스 타고 와. 택시는 택시비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사장님과의 전화통화가 끝나고 인사를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 땡 잡았다며 내일 출근 준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는 늦잠을 자고 말았고 이대로 버스를 타면 면접 시간에 엄청 늦겠다 싶어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탄 뒤 식당 위치를 설명하려다 말로 설명하기엔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캡처해둔 사진을 택시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사진을 본 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시다가 저에게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가씨, 근데 여기는 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급을 2만 원이나 주는 식당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면접 보러 간다며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님이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아가씨, 잘 알아본 거 맞아요? 여기 폐공장밖에 없는데? 식당 같은 거 없는데? 그 순간 시력이며 술, 담배 유무를 묻던 사장님과의 전화 내용이 문득 생각이 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택시기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구인 사이트를 다시 켰는데 어제의 글은 사라졌고 오전 10시가 되자 어제 그 번호로 전화가 오긴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버스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군대에 운전병으로 있을 때 겪은 기이한 일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인 연대장님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고 부대 안은 물론이며 부대 밖에서도 연대장님이 부르시면 항상 차를 가지고 모시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 당직사관이 연대장님이 연락 왔다며 저를 깨우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연대장님이 친구와 잠시 놀러 가셨는데 술을 많이 마셔 태우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원래 병사는 혼자서는 차를 가지고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게 금지였지만 새벽이었고 연대장님의 특별 지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대 내에 있던 연대장님의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연대장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대가 산속에 있다 보니 도로를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서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왜 여자아이가 있지? 늦으면 혼나는데 그냥 못 본 척 지나갈까? 아니면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갈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새벽에 혼자 산에 있는 아이가 위험해 보였고 일단 그 아이를 태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옆에 차를 세운 뒤 창문을 내려 말했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뭐해? 위험하니까 일단 오빠가 집까지 태워줄게. 그러자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순히 뒷좌석에 타더라고요. 겁을 먹은 건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걱정되어서 여러 가지 말을 걸어보았지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가 많이 놀란 건가 싶어 연대장님을 일단 모신 뒤 연대장님께 말씀드려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자고 생각했죠. 한참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뒷좌석에 있던 아이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저는 아이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해서 저한테 물었죠. 아저씨,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살고 싶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일어나야!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제가 졸음운전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던 거죠. 너무 놀라 일단 차를 세우고 뒷좌석을 확인해 봤을 땐 아이는 없었어요. 모두 꿈이었던 것이죠.